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2025년에 65세가 되시는 1960년생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아파트 4억, 국민연금 100만원, 은행 예금이 1억원, 근로소득이 250만원이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1960년생 분들은 좀 더 집중해서 보시고요. 1961년생부터 1965년생 이상 분들은 미리 확인해 두셔서 공짜로 받는 기초연금 한 푼이라도 더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70세 이상인 분들은 왜 기초연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하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65세 이상 꿀팁 혜택인 무료 혜택과 그 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 총정리해 두었으니까요. 아직까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꼭 보시고 혜택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보시면 분명 더 많은 도움 되니까요.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생이 올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단독 가구는 최대 34만 2,510원, 부부 가구는 최대 54만 8,0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정부에서 주는 무료 혜택이고요. 매월 25일에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같은 날인 25일에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 재산, 현금 등 모두 평가해서 계산하고요. 부채가 있으면 공제해드립니다. 먼저 소득인정액 계산식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그냥 이렇구나 하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환산액입니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마이너스 112만원 공제 곱하기 70% 플러스 기타소득인데요. 기타소득에는 연금, 이자, 임대소득입니다. 재산의 환산액은 일반 재산에서 도시별 기본재산액 공제를 해주고요. 금융재산에다가 2천만원을 공제한 후에 부채를 빼줍니다. 여기다가 소득 환산율 4%를 곱하고요. 나누기 12개월 한 후에 P값이 있으면 더해줍니다. 이 중에서 P값은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골프, 승마, 콘도 등의 고급 회원권과 4천만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인데요. 이 P값이 있으면 다른 소득 재산과는 상관없이 기초연금에서 거의 탈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산은 지금부터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해드릴 텐데요. 계산식은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에는 112만원을 먼저 공제해드리고요.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면 부부 각각 따로 공제를 해주므로 기초연금 계산 시에는 매우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인 국민연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시에 불리하게 적용되는데요. 공제 금액 없이 100% 모두 적용시키고요. 소득인정액을 계산한 후에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더라도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이유 불문, 제일 먼저 깎이므로 기초연금에는 매우 불리합니다. 감액되는 금액은 계산을 한 후에 뒤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주택이나 부동산 등의 계산에서는 시가 표준액으로 적용하므로 시가의 60% 정도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일반 재산에는 도시별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대도시인 경우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우선 공제해 드립니다. 이 정도 재산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생각해 줍니다. 또한 금융재산은 2천만원을 공제해 드립니다. 부채는 빼준다고 했는데요. 부채로 인정되는 경우는 금융기관의 대출금, 주택연금, 전세보증금 등입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50%까지 공제됩니다. 부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대출, 카드 회사에서 받은 단기 대출인 카드론, 사채 또는 가족이나 개인 간의 임대보증금 등의 부채 등은 부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인정된 사채는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에는 자녀에게 준 증여재산이 있다면 모두 부모의 재산으로 포함하는데요. 평생 동안은 아니고요. 자연소비분으로 매월 일정 금액으로 차감해 드립니다. 자연소비분으로 빼주는 금액은 단독 가구인 경우는 매월 251만 2천원을 빼주고요. 부부 가구인 경우는
매월 304만 8천 원을 자연소비분으로 인정해주고 매달 차감해줍니다. 만약 1,000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단독가구는 4개월 정도 소요되고요. 부부가구는 3개월 정도 지나면 없어집니다. 금액이 커지면 이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겠지요. 만약 1960년생에서 1969년생 이후인 분들은 이 부분은 알아두시고 혹시 자녀에게 증여할 일이 생겨서 증여를 미리 하신다면 기초연금 받는 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2025년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28만 원 이하이고요.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입니다. 2025년에는 만 65세가 되는 1960년생이 이 선정 기준액을 계산해서 이 금액 이하이면 일단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독가구는 매달 34만 원을 받고요. 부부가구는 매달 최대 55만 원 가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재산, 소득, 연금, 현금이 얼마까지 있을 때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에 살고 있는 김자신 씨는 아파트 시가 4억 원짜리를 소유하고 있고요. 은행 대출 1억 원이 있습니다. 소득으로 국민연금 100만 원, 근로소득인 월급을 매월 250만 원을 받으면서 현금으로 은행에 1억 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이 있어서 매월 급여를 받는다면 2025년에는 112만 원을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소득 인정의 계산을 할 때는 세전 근로소득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근로소득은 소득 인정의 계산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한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급여 250만 원에 대한 소득 인정의 계산을 하면 먼저 112만 원을 공제해 드리면 138만 원이고요. 여기에다가 30%를 추가로 공제해 주므로 41만 4천 원을 추가 공제해 주면 소득 인정액은 96만 6천 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은 공제 금액이 1원도 없으므로 소득 인정액은 100만 원입니다. 부동산인 아파트의 소득 인정액 계산은 먼저 시가 4억 원짜리는 시가 표준액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여기에다가 서울 기본재산 공제액 1억 3,500만 원을 공제해주면 1억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채 1억 원을 공제해주면 500만 원인데요. 여기에다가 4%를 곱해주고 12개월로 나누면 소득 인정액은 16,700원입니다. 이번에는 은행 예금이 1억 원이 있으므로 이자 소득은 연 3.5%로 계산을 하자면 이자 소득은 35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금융재산의 계산 방법은 금융재산 마이너스 2천만 원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입니다. 그리고 이자 소득은 연간 이자 금액 나누기 12개월 한 다음에 4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1억 원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해 주면 8천만 원인데요. 여기에다가 4%를 곱해주고 12개월로 나눠주면 소득 인정액은 26만 7천 원입니다. 이자 소득은 350만 원 나누기 12개월 하면 29만 2천 원인데요. 4만 원을 공제해주면 소득 인정액은 29만 2천 원입니다. 이 계산을 모두 더해주면 서울에 살고 있는 김자진 씨의 소득 인정액은 월 급여 96만 6천 원 더하기 국민연금 100만 원 더하기 아파트 16,700원 더하기 금융재산 26만 7천 원 더하기 이자 소득 29만 2천 원 하면 김자신 씨의 2025년에 최종 소득 인정액은 254만 1,700원입니다. 그러므로 김자신 씨가 단독 가구라면 2025년 선정 기준액 228만 원을 넘은 254만 1,700원이므로 기초연금 탈락이고요. 부부 가구라면 2025년 선정 기준액 364만 8천 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을 부부 가구 55만 원 가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자신 씨가 국민연금을 100만 원을 받으므로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제도 때문에 9만 7천 원 정도가 감액되어서 45만 3천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역전 방지제도까지 적용되면 실제적으로는 45만 3천 원 이하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는 금액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얼마나 깎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감액 기준은 기초연금 단독 기준연금액인 34만 2,510원의 150%인 51만 3,770원 이상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소득 재산과는 상관없이 제일 먼저 감액됩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전부 받는 분들보다 깎여서 받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초연금의 50%까지인 17만 1,26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기초연금은 50%까지 깎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얼마나 깎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60만원 정도 받는다면 대략 5만원, 64만원을 받는다면 대략 5만 7천원 감액되고요. 2025년에 국민연금을 평균적으로 받는 67만원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절반 이상의 분들이 대략 6만 2천원 전후로 깎입니다. 70만원을 받는다면 6만 7천원, 80만원을 받는다면 7만 9천원, 85만원을 받는다면 8만 6천원, 90만원을 받는다면 9만 2천원, 100만원을 받는다면 9만 7천원, 150만원을 받는다면 13만원 정도 감액이 예상됩니다. 금액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자신 씨가 단독 가구라면 탈락이라고 했는데요. 소득 인정액은 매년 인상되므로 내년에 또 신청을 하면 내년에는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경우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자를 신청해 놓으시면 선정 기준액 상향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년간 재신청을 하라는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나 다시 신청하라고 연락이 오더라도 신청은 본인이 꼭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무료 혜택과 그 외 할인받을 수 있는 꿀팁 혜택 총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시면 안 보셔도 됩니다. 만 63세 이상부터 65세 이상 정부 지원 복지 혜택 첫째, 지역별 노인교통비 지원 정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기후동행카드를 발급받으면 월 6만 2천원으로 서울시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삼척시는 만 65세 이상 모든 분들이 시내버스 월 20회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제구는 65세 이상 분들에게 시내버스 매월 30회 무료 교통카드를 지급합니다. 양구군에서는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경주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이면 2월부터 무료 택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으로는 16만원이 지원되고요. 1회 이용 시마다 12,000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추가 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포천시는 만 65세 이상이면 연간 2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양구군에서는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연천군은 65세 이상이면 분기별로 최대 5만원, 연간으로는 20만원 지원됩니다. 충북 음성 진천군도 2025년부터 시내버스가 무료 승차 가능합니다. 제주시는 65세 이상 무료로 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광주시에 거주하시는 65세 어르신은 50% 환급이 되고요. 65세 이상 인천 지역은 30% 환급,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분들은 100% 전부 환급됩니다. 과천시는 65세 이상 분들과 청소년들은 관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는 30만원이고요. 연간으로는 1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청성군은 65세 이상 농어촌 무료 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양평군은 65세 이상 분들에게 버스 교통비를 연간 16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이응패스는 70세 이상이라면 무료 버스가 가능합니다. 그 외 지역에서도 65세 이상이라면 무료 버스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 많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 복지 혜택 둘째, 2025년에는 1월 15일에서 2월 14일까지 17기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모집이 전국적으로 시작됩니다. 지원 자격은 1951년 1월 1일생에서 1969년 12월 31일생까지이고요. 우리나라 국적의 여성이면서 이야기 할머니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분입니다. 선정되면 5년간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연장평가 합격자는 3년간 추가 활동 가능합니다. 수당은 1시간가량 일하고 일에 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기간은 3월에서 12월까지이고요. 주 2, 3회, 연간으로는 평균 85회가량 활동합니다. 이야기 할머니 양성교육의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고요. 원래 교육 참석수당 3만원이 6회 지급되고요.
비대면 온라인 교육 또는 숙박 및 식사 제공 시 참석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활동 내용은 어린이들에게 우리나라 옛 이야기 등을 들려주는 봉사도 하면서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업무입니다. 신청 방법 중 온라인 신청은 아름다운 할머니 이야기 검색하시고 일반 방문자, 참여마당, 온라인 지원 순서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공지사항에서 서류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경북 안동시 도산면 태계로 1997로 우편 접수하시면 됩니다. 정부 지원 복지 혜택 셋째, 만 65세 어르신은 지하철과 도시철도 이용 시 무료 승차가 가능합니다. 신분증으로 만 65세가 넘었다는 것을 증명만 하면 무료로 지하철과 도시철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어르신 교통카드를 발급받으시면 편리하게 지하철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 복지 혜택 넷째, 전 국민 누구나 K패스 교통비 할인이 가능합니다. 일반은 20% 적립되고요. 19세에서 34세 청년층은 30% 적립,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53%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 복지 혜택 다섯째, 2025년에 새로 신설되는 내용인데요. 노인 평생 바우처 제도가 신설됩니다. 지원 금액은 연간 35만원 지원되고요. 신규로 시작되므로 2025년에는 8,000명에게 우선 시범적으로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발표되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 복지 혜택 여섯째, 63세가 되시는 1962년생 분들은 신규로 국민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받는 국민연금과는 상관없이 부양가족연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인상이 되어서 배우자는 연간 30만 330원을 정액으로 받을 수 있고요. 자녀 부모도 인상되어서 2025년에는 연간 20만 160원을 정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모두 해당되는 경우는 국민연금 외로 연간으로 50만원 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연금 신청자도 해당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에 전화 상담 먼저 하시고요. 해당되시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부 지원 복지 혜택 일곱째, 통신비 할인입니다. 통신비 할인은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데 통신비 22,000원 이상인 경우 최대 11,000원까지 할인되고요. 통신비 22,000원 이하는 통신요금에서 50% 할인 지원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닌 분들인 경우는 SK, LG, KT의 통신 3사에서 만든 LTE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LTE 시니어 요금제를 이용하면 16,500원에서 37,400원 정도의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온가족 할인도 가능하고 선택 약정도 중복으로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 복지 혜택 여덟째, 영화관 할인입니다. 2025년에는 1960년생인 만 65세 어르신들이 영화관에 가게 되면 경로 할인을 해드립니다. 비용은 5,000원의 관람이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 복지 혜택 아홉째,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전국민 1인 1계좌 압류방지 통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만 185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하고요. 전국민 1인 1계좌 압류방지 통장은 2025년 6월 이후 만들 수 있지만 돈의 종류는 월급, 용돈 등 상관없이 185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하고 압류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전국민 1인 1계좌 압류방지 통장은 중복으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 복지 혜택 10번째, 2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지르코니아 치과보험 임플란트가 보험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65세 이상 임플란트는 1인당 2개까지 70%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여기에 그동안은 해당이 안 되었던 지르코니아 재질의 임플란트가 보험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르코니아는 이빨과 유사한 색상으로 강도가 강한 도자기 재료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 복지 혜택 11번째, 국민연금 납부자나 수급자인 경우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청풍 리조트 할인 서비스입니다. 위치는 제천시에 있고요.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에게 여가, 휴양,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리조트입니다.
레이크 호텔과 힐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수급자는 주중 70%, 주말 60%, 성수기는 45% 할인이 가능하고요. 국민연금 가입자는 주중 60%, 주말 40%, 성수기는 35% 할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추가로 5%가 또 할인됩니다. 금액으로는 레이크 호텔 스탠다드 18만원짜리는 주중 54,000원, 주말 72,000원, 성수기 99,000원, 레이크 호텔 해밀이 40만원짜리는 주중 70%인 12만원, 주말은 16만원, 성수기는 22만원, 그리고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청풍리조트 홈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정부 지원 복지 혜택 12번째, 공공기관 건설주택 공급부대입니다. LH 등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주택은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정부 지원 복지 혜택 13번째, 시니어 창업 컨설팅입니다. 창업을 하실 경우에는 시니어 창업 컨설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 복지 혜택 14번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우선 공급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정부 지원 복지 혜택 15번째, 시니어 해외 로밍 제도입니다. 이것은 해외여행을 갔을 때 전화가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해외 로밍 상품입니다. SK의 경우는 시니어 대상 하루 5,000원 상품을 만들어 놓았고요. LG는 LG U 플러스 로밍을 이용하는 경우 하루 20분 제한으로 무료 통화 혜택을 드립니다. 정부 지원 복지 혜택 16번째,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철도 요금이 30% 할인됩니다. 단 KTX와 새마을호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할인 적용이 안 됩니다. 정부 지원 복지 혜택 17번째, 국내선 비행기 할인 혜택입니다. 국내선 항공요금이 10% 할인됩니다. 정부 지원 복지 혜택 18번째, 국내 여객선 할인입니다. 바닷길인 국내 여객선 요금도 운임의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복지 혜택 19번째,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립공원, 공립공원, 국공립미술관은 모두 무료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정부 지원 복지 혜택 20번째, 국립, 공립국악원은 50% 할인이 됩니다. 정부 지원 복지 혜택 21번째, 의료 혜택으로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접종이 무료입니다. 정부 지원 복지 혜택 22번째, 치매나 뇌졸중 중풍처럼 노인성 질병이 있다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2025년에는 1960년생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상태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등급을 받아서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은 98만 800원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은 매월 145만 6,400원의 요양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동침대나 휠체어, 보행차,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등 복지용구들을 구매하실 수 있는데 모든 등급의 복지용구 구매비는 연 160만 원이 지원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힘겹게 실내에서 이동할 수 있는 정도의 상급일 때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비용의 15%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부지원 복지혜택 23번째, 치매 안심 서비스입니다. 치매 선별진단 예방교육 참여가 가능합니다. 정부지원 복지혜택 24번째, 독거노인 응급안심 서비스입니다. 독거노인인 경우는 응급 알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 처할 경우를 대비하여 집안에 알람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집안에 설치하여 위급시 안전요원들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정부지원 복지혜택 25번째, 혼자 살고 있다면 노인 돌보미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인 돌보미 서비스는 노인생활지도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건강상태 및 생활실태, 목욕 안전 등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 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복지혜택 26번째,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거나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한 경비로 운영되는 법인이 설립한 공연장은 50% 할인이 됩니다. 정부지원 복지혜택 27번째, 아직 건강하고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니어 일자리 지원이 됩니다.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등을 통해서 거리 환경 지킴이, 소규모 사업 공동 운영과 같은 일자리 등을 제공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02-6007-9113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복지혜택 28번째, 고령자 고용지원 혜택입니다. 기업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그 기업에 2년간 월 30만원씩 총 720만원까지 고령자 지원 혜택을 드립니다. 정부지원 복지혜택 29번째,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상속세가 공제되고 1인당 3천만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정부지원 복지혜택 30번째, 양도소득세가 공제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이런 경우는 아들, 딸이 부모를 부양, 며느리가 시부모 부양, 사위가 장인, 장모를 부양하는 경우이고, 추가로 아버지가 60세 이상이거나 어머니가 55세 이상인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먼저 매매하는 집을 3년 이상 보유하였고 세대를 합친 후 2년 내 집을 매매하는 경우에 공제됩니다. 정부지원 복지혜택 31번째, 생계형 저축 비과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천만원 이하의 생계형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비과세해 줍니다. 65세 이상은 비과세 상품 가입이 가능하고 저축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정부지원 복지혜택 32번째,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선 공급이 됩니다. 정부지원 복지혜택 33번째, 경로우대 공제입니다. 부양가족 중 만 65세 이상인 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인 경우는 연간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해드립니다. 그리고 70세 이상인 경우는 15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정부지원 복지혜택 34번째, 의료비 추가 공제입니다. 의료비 전액을 추가 공제해준다고 합니다. 정부지원 복지혜택 35번째, 컴퓨터 IT 기기 교육을 해드립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컴퓨터 활용 교육인 컴퓨터 IT 기기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복지혜택 36번째,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서비스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본인 부담금은 없고요. 기본 건강 이외에 골밀도 검사, 노인 건강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복지혜택 37번째, 외래진료비 감면입니다. 동네 의원, 병원, 약국에서 진료를 받으시면 비용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